안녕하십니까. 고독한 낭독회에 와주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고독한 낭독회에서는요, 다산의 마지막 편지라는 책 준비했습니다. 이 책은 다산 정약용 선생의 편지글을 모아서 기본과 중요, 그리고 마음 공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인문학 강사로 활동 중이신 박석현 저자의 삶 속에서 느낀 생각들을 다산 정약용 선생의 편지를 모셔와서 조금 더 가깝게 글을 느끼고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이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뛰어난 학자라 평가받는 이유는 아주 오랜 시간이 흐른 지금까지도 그의 글이 깨달음을 전하기 때문일 겁니다. 책에는 다산 정약용 선생과 저자가 말하는 태도와 습관, 공부, 사람이란 주제로 그게 4가지의 길잡이가 나와 있는데요. 오늘 고독한 낭독회에서 책을 한번 살펴보면서 여러분들께 하나의 길잡이가 되어주길 기대해 봅니다. 네, 그럼 다산의 마지막 편지, 오늘 고독한 낭독회에서 잠시 만나보시죠. 다산의 마지막 편지, 박석현 지음, 모모북스 출판. 매년 주제를 정해서 살아라. 나는 어렸을 적 새해를 맞을 때마다 1년 동안 공부할 과정을 미리 계획해보곤 했다. 옛날 학문하는 방법은 5가지가 있다. 넓게 배우고, 따져서 묻고, 조심해서 생각하고, 명백하게 분별하고, 독실하게 실행하는 것이다. 오늘날 학문하는 사람들은 첫째 넓게 배울 뿐 따져 묻는 것 이하에는 마음을 쓰지 않는다. 시소와 예학으로서 그 기본을 배양하고, 역사와 철학으로서 세상의 바른 이치에 통하고, 만물의 모든 실정을 두루 알게 된다. 그 지식이 중심에 쌓여서 땅이 만물을 지니고 있는 것처럼, 바다가 모든 것을 포용하는 것처럼, 구름처럼 성하고 우레처럼 꿈틀거리면 그의 문장은 마침내 숨길 수가 없게 된다. 그런 다음에야 사물과 서로 만나는 것이다. 가깝게는 사람을 감동시킬 만하고, 멀게는 천지를 움직이며 귀신을 감동시킬 만할 때, 이것을 곧 훌륭한 문장이라 이른다. 다산의 편지 중, 사람은 평생 생각하는 것보다 많은 것들을 하며 살아갈 수 있다. 5분, 10분을 아껴 쓰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 매일 누구나 똑같이 24시간을 선물 받아도 하루를 48시간처럼 쓰는 사람이 있고 12시간의 가치도 누르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매일 허투루 보내는 짧은 시간을 소중히 생각해야 한다. 무언가를 기다리며 흘려보내는 5분, 10분을 아껴서 책을 읽거나 강의를 듣는 데 사용해보자. 그렇게 누적된 시간은 실로 커다란 선물이 되어 돌아올 것이다. 늘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글로 써서 잘 보이는 곳에 놔두고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 항상 꿈을 향해 노력하고 도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도전을 하면 실패와 성공의 확률이 50%지만 시도조차 하지 않으면 실패 확률이 100%가 된다. 특별한 케이스고 누구나 따라하긴 힘들겠지만 일론 머스크의 삶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1971년 남아공에서 태어난 일론 머스크는 12살 어린 시절 독학으로 코딩을 익혀서 게임 잡지사에 $500를 받고 팔았다. 학창시절 친구들에게 괴롭힘을 당해 전학을 갔는데 그곳에서 더 심한 괴롭힘을 당한 경험도 있다. 이후 캐나다에서 대학을 다니다 미국 아이비리그 유펜으로 편입하여 물리학과 경제학을 복수 전공하고 졸업했다. 졸업 후에 그는 학자금 대출로 진 빚만 12억이 있었다. 어린 시절부터 사업에 소질이 있었던 그는
사업을 하다 실패할까 두려워 매일 1달러로 몇 달을 살아보기로 했다. 그렇게 생각보다 살만하다고 느낀 그는 이내 자신감을 얻고 사업을 하기 시작했다. 그가 24살 때 첫 사업을 시작했는데 뉴욕 타임즈와 시카고 트리뷴 같은 메이저 신문사에 지역 정보를 제공하는 회사를 만들었다. 그리고 나중에 이 회사를 2,200만 달러의 컴백에 매각을 했다. 이후 지금의 카카오페이와 같은 온라인 결제 시스템의 시초가 된 페이팔을 차리기 시작했다. 2002년에는 스페이스 X라는 회사를 설립해서 우주 사업 또한 시작했다. 이후 테슬라의 최대 주주였던 그는 그 다음에 테슬라의 CEO가 된다. 그는 영화나 만화에도 출연을 하고 사운드 클라우드에 랩을 해서 올리기도 한다. 우리가 스티븐 잡스를 이야기할 땐 혁신이란 표현을 하지만 일론 머스크를 얘기할 땐 인류의 도약이란 표현을 쓴다. 그는 지금도 하루에 16시간 이상 일한다. 저는 사실 두려움을 많이 느끼곤 합니다. 하지만 그 어떤 일이 중요하다고 판단된다면 실패가 예상되더라도 바로 실행에 옮겨버립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일론 머스크. 가끔 늦은 저녁에 나와 함께 술잔을 기울이며 이야기를 나누는 선생님 한 분이 계신다. 교육을 전공한 그는 학문에 대한 배움을 게을리하지 않으며 늘 끊임없이 공부하는 것을 삶의 습관으로 삼고 있다. 그가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을 들으며 많은 것을 깨달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단 한 번뿐인 인생을 참으로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일 수도 있겠단 그런 생각을 해보았다. 그가 사는 방식은 다음과 같다. 매년 주제를 정해서 사는 것이다. 2020년에 물리학을 주제로 잡았다면 그 해는 물리학에 관한 책과 강의를 통해 1년 내내 물리학에 관해 끊임없이 공부하는 것이다. 2021년엔 철학이란 주제로 잡았다면 그는 철학에 대해 끊임없이 공부를 한다. 이런 식으로 2022년은 경제, 23년은 종교, 24년은 세계사. 원하는 주제를 정해서 1년 동안 그 분야를 공부하며 사는 것. 물론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사람은 남이 이미 이뤄놓은 것을 굉장히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나는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온 사람을 만나보지 못했고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적잖은 충격을 받았다. 지금부터 내가 실천하며 살아가야 할, 내가 배워야 할 삶이기도 하다. 일론 머스크를 보면서 한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그렇게 많은 것을 배우고 또 이루며 살 수 있는지 경외감이 들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의 모습을 보며 나 또한 경외감이 들었다. 일론 머스크의 삶을 동경하며 그렇게 살고자 노력하는 그의 삶을 통해 나 역시 큰 깨달음을 얻은 것이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스승을 만난다. 길을 걷다 만나는 나무가 스승이 될 수도 있고 나의 자식이 스승이기도 하다. 내 아내 역시 나의 스승이며 내 부모와 내가 아는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깊은 가르침을 주는 스승이다. 이처럼 살아가면서 만나는 수많은 스승으로 인해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다. 헌데 중요한 것은 깨달은 그것을 실천하느냐, 실천하지 않느냐의 차이다. 나는 그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올해부터 주제를 하나 정해서 살기로 했다. 그것을 위해 배움을 게을리하지 않아야겠다는 생각까지 했다. 또한 그 말을 들은 날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실천해오고 있다. 매년 이런 계획을 세우고 또 매년 실천하며 살아간다면 10년, 20년이 지난 후에 나의 삶이, 아니 우리의 삶이 얼마나 변해 있을지 궁금하기도 하다. 때로는 혼자서 하는 것보다 집단지성이 필요할 때가 있다. 1년에 하나씩 주제를 바꾸며 혼자 공부하는 것보다 여럿이서 함께하는 것이 더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무언가를 공부하기 위해서 1년이란 시간도 짧겠지만 나는 주기를 더 짧게 하기로 했다.
만약 모자란다면 더 하면 되니까 말이다. 그렇게 방법을 생각하다가 내가 운영하는 독서 모임에서 함께하는 분들과 같이 공부를 하기로 했다. 매달 한 번씩 만나서 독서 토론을 하는데 한 가지 주제를 정해서 석 달 동안 공부를 하기로 한 것이다. 첫 번째 주제가 독서법이었고 두 번째 주제가 물리학이었다. 우리는 생각보다 무척이나 진지하고 깊은 토론을 진행했다. 모두가 함께하는 시간이 서로에게 충만한 시간이 되어 잊을 수 없는 과정과 결과를 만든 것이다. 매년 주제를 정해서 살아가면 좋다. 사람은 한평생 생각보다 많은 것을 하며 살 수 있다. 이를 꾸준히 실천하며 살아간다면 내 인생에 이보다 더 값진 선물은 없을 것이다. 좋은 친구를 만나라. 스스로의 인격을 엄격하게 갈고 닦았다면 그가 사시는 벗 또한 자연스레 단정한 사람을 만나게 된다. 기질로 인생의 목표가 비슷하게 되어 서로 찾기 마련이니 억지로 사귀려 애쓰지 않아도 된다. 불효자를 가까이 하지 말고 형제간에도 극진히 아끼지 않은 사람도 가까이 하지 말거라. 사람의 진면목을 보려면 그가 가정에서 하는 행실을 관찰해야 된다. 나는 벗을 사김이 온당치 못한 나머지 마치 화살촉을 갈고 칼날을 당금질하여 나를 해칠 궁리만 하는 이들이 사방에 널렸다. 이들 대부분은 예전 나와 친교를 맺었던 사람들이다. 하여 나는 이 일로 친구 사귀는 법을 깨닫게 되었다. 타산의 편지 중 어떤 친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사람의 인생이 바뀔 수가 있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다. 살아가면서 수시로 만나는 선택의 갈림길에서 늘 올바른 선택만은 할 수 없다. 하지만 시행착오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는 다산이 말한 글처럼 스스로의 인격을 엄격하게 갈고 닦아야 한다.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 삶이 달라지고 인생이 크고 작은 모든 것들이 바뀌게 된다. 학창시절에 만나는 인연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 초중고를 지나 대학에서 만나는 동창들이 내 인생의 가장 오랜 친구로 남는 건 두말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오랜 친구라고 해서 진정한 친구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 오래된 친구라는 것이 처음 인연을 맺은 이후 지금까지 흘러온 시간이 꽤나 오래된 것일 뿐이지 졸업 후에도 연락도 한 번 하지 않는 그저 그런 인연 또한 무척이나 많으니 말이다. 오히려 나는 사회에서 만나 인연을 맺는 친구들이 더 깊은 관계로 발전한 경우가 많다. 학창시절의 친구는 동갑이라는 공식이 성립되지만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서 만나는 친구는 굳이 동갑일 필요는 없다. 유효성과 장동건 주연의 영화 친구를 보면 친구는 가까이 두고 오래 사귄 벗이라고 한다. 오래 사귀었다고 볼 수는 없지만 내가 사회생활을 하며 만난 동갑이 아닌 친구들과의 관계를 두고 생각한다면 학창시절보다 오히려 더 깊은 관계를 유지하는 경우가 많다. 나는 위로 30살, 아래로도 30살 정도가 차이가 나는 친구들과 교제를 하며 살아왔다. 나이가 많은 친구들에게는 그 나름대로 배울 것이 있고 나이가 어린 친구들에게도 배울 것은 충분히 있었다. 친구란 나이를 초월하는 것이다. 사람은 젊을 때는 선배들과 어울리고 나이가 들면 후배들과 어울려야 하는 법이다. 세상의 흐름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기도 하지만 인생의 주역들과 어울리며 스스로를 나이 들게 하지 않기 위함도 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너무 많은 새로운 인연들을 만들 필요는 없지만 어느 정도의 인연은 만들고 우정을 유지해 나갈 필요는 있다. 새로운 열매는 새로운 가지에서 열리는 법이다. 백날 매일 만나는 사람들과 어울리며 매번 똑같은 생각과 똑같은 말만 한다면 어제와 또 다른 내일을 기대하긴 여간 어렵지 않겠는가. 새로운 일은 새로운 인연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법이다.
학창 시절이건 사회생활을 하면서건 부디 좋은 인연을 잘 만들어 그와 내 인생에 서로 도움이 되는 관계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좋다. 아울러 세상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많은 인연들 중 참으로 중요한 것이 바로 남녀 간의 만남이다. 좋은 남자는 좋은 여자로 인해 만들어지고 좋은 여자 또한 좋은 남자로 인해 만들어지는 것이다. 여자든 남자든 이성을 잘못 만나 패가 망신하는 경우를 자주 접할 수가 있다. 좋은 이성을 고르는 방법은 스스로가 선택해야겠지만 참고가 될까 하여 힌트를 조금 공개하도록 하겠다. 1. 성품이 좋은 사람. 사람은 사기절을 겪어봐야 알 수 있는 법이라고 한다. 짧은 연애를 통해 내 인연이 아니라고 판단되어 빠른 이별로 이어질 수도 있는 것이다. 하지만 내 사람인지 아닌지는 사계절이 지나보면 자연스럽게 알게 된다. 작정하고 속이는 경우를 제외하면 보통 사계절을 두고 보면 성품이 드러난다. 동성이든 이성이든 사계절을 겪어보면 상대를 알 수 있으니 이를 기억해야 한다. 성품을 알았다면 그 이유는 스스로가 잘 판단할 일이다. 어른에게 잘하는 사람. 요즘 애완동물을 키우는 집들이 많다.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나 고양이에게는 사랑과 정성을 기울이며 무척이나 잘 대한다. 하지만 막상 어른들을 대하는 태도엔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다. 이는 기본적으로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말한 것이며 그중 어른을 대하는 태도를 자세히 관찰해보자. 어른에게 예의 바른 사람치고 어긋난 사람은 없다. 하는 척 하는 것과 정말 내면이 드러나게 하는 것 정도는 평소 구별할 수 있는 눈을 기르도록 해야 한다. 3. 사소한 것으로 시비가 붙거나 싸우는 상대를 경계할 것. 연애 시절 사소한 것으로 자주 시비가 붙거나 그것이 싸움으로 이어진다면 이는 필시 결혼 생활에도 그대로 이어질 확률이 매우 높다. 애초에 평생을 그렇게 살기로 작정했다면 말리지는 않겠으나 보다 원만하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원한다면 성격이 모난 이성은 피하는 것이 좋다. 이 또한 사기절을 만나보면 알 수 있다. 물론 내 성격이 모나지 않았는지 또한 수시로 자가 진단을 해야 한다. 4. 너무 예쁘거나 잘난 이성에게 매료되어 이성을 잃지 않도록 할 것. 아름다운 장미엔 가시가 있는 법이다. 내 눈에 보기 좋은 것이라면 다른 이에게도 보기 좋은 법이다. 예쁘거나 잘난 사람은 본인이 잘났다는 것을 잘 안다. 그로 인해 자존심이 셀 수도 있고 콧대가 높을 수도 있다. 가장 좋은 것은 외모도 잘났고 내면도 잘난 것이겠지만 그런 이성을 만나기란 무척이나 힘든 법이다. 그런 이성을 만나고 싶으면 우선 스스로를 갈고 닦아 그런 이성에게 어울리는 사람이 되도록 하자. 편집섭 가수의 노래 희망사항 마지막 구절을 떠올려보자. 그런 여자에게 너무 잘 어울리는 난 그런 남자가 좋더라. 5. 독서와 사색을 즐기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늘 배울 것이 많다는 것은 당연한 말이다. 술을 권하는 친구보다 책을 권하는 친구를 만나야 한다. 책을 가까이 하는 사람을 만나서 손해볼 일은 없다. 독서를 해서 얻은 지식과 기억을 통해 창조와 상상력이 만들어지고 그것이 나를 형성하는 자원이 된다. 독서는 나를 좀 더 나답게 만드는 일이다. 그러니 독서와 사색을 즐기는 상대를 만나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시간을 만들어 나가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다. 만일 나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만나지 않았더라면 지금의 나는 없을 것이고 아이들 또한 태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살아가면서 만나는 좋은 친구들 중 동성 친구들도 중요하지만 이성 친구도 가려 사귀도록 해서 내 인생의 소중한 유산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좋다. 자고로 초록은 동색이고 유유상종이라고 했다.
좋은 상대를 만나기 위해서 내가 먼저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이치이다. 스스로를 갈고 닦음에 있어 게으름이란 있을 수가 없다. 쉼과 게으름은 분명 구분되는 것이니 적당히 쉬었다고 생각이 든다면 이제 또 움직이도록 하자. 갈수록 세상이 밝아지고 좋아진다. 밝게 빛나는 세상 한 구석에는 분명 밝은 빛과 대조되는 어두움이 있을 것이다. 세상이 많이 밝아진 대신에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졌는지도 모른다. 그 어둠 속에 한 줄기 빛을 찾기 위해 이토록 친구를 갈망하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좋은 친구를 만나라. 그와 당신의 인생이 바뀔 것이다. 스쳐가는 인연은 그냥 보내라. 사람이 집안에서 가장 힘써야 될 것은 그곳에 화기가 돌도록 하는 일이다. 일갓길이 자리를 같이 한다거나 가끔 친한 손님이 찾아오면 기쁜 마음으로 맞아 대접해야 한다. 하룻밤이라도 더 주무시고 가게 하여 마음을 흐뭇하게 해줘야 한다. 재앙과 복의 이치에 대해서 옛날 사람들도 오래도록 의심해왔다. 중과 효를 다한다고 해서 꼭 화를 면하는 것도 아니요. 방종하는 놈이라고 해서 꼭 팔자가 사나운 것도 아니다. 하나, 착한 행동을 하는 것이 복을 받을 수 있는 당연한 길이라. 군자는 애써 착하게 살아갈 뿐이다. 이 늙은 아비가 세상살이를 오래 경험하였고 또 어렵고 험난한 일을 여러 겪어보아서 사람들의 심리를 두루 알게 되었다. 무릇 천륜의 야박한 사람은 결코 믿을 수가 없으니 절대 가까이에서는 안 된다. 그가 비록 충성스럽고 인정이 많고 부지런하고 인접하여 온 정성을 다해 나를 섬겨준다고 한들 그들은 끝내 은혜를 배반하고 의리를 잊어먹는다. 아침엔 따뜻하게 대해주더라도 저녁엔 차갑게 변하는 것이다. 그러니 그런 사람들은 절대 가까이 하지 말거라. 다산의 편지 중 인연. 인연이란 참으로 소중한 것이다. 하지만 살아가며 만나는 모든 사람이 다 인연은 아니다. 요즘은 너무 쉽게 만났다가 너무 쉽게 헤어진다. 쉽게 만든 인연은 오래가지 못한다. 그런 인연은 상대 또한 나를 쉽게 대하고 그만큼 나도 상대를 쉽게 대하기 마련이다. 쉽게 만든 인연은 매우 가볍다. 서로의 득실을 생각하며 만든 인연일지도 모른다. 가벼운 데다가 득실을 생각하니 인연이 깊지 못하고 서로가 따지게 된다. 가볍게 만든 인연이라 서로가 서로에게 별 미련도 없다. 예부터 사람은 사계절을 만나보아야 한다고 했다. 계절의 흐름을 지나 곡식이 만들어지고 그것으로 우리가 연명하는 것인데 입으로 돌아가는 곡식이 아니라 내 인생을 배불리할 수도 있는 인연을 어찌 쉽게 만든단 말인가. 쉽게 만든 인연은 바람처럼 날아가 버릴 경우가 많으니 애당초 가벼운 인연을 만들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좋다. 물론 인연을 맺어서 도움이 될 때도 많겠지만 피해를 입는 경우 또한 많다. 그러니 늘 인연을 맺기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고 하지만 옷깃만 스친 사람들까지 모두 인연을 맺을 필요는 없다. 스쳐가는 사람들을 모두 다 인연을 만들려 하다 보니 정작 좋은 인연에게 소홀해질 수가 있다. 인연을 너무 애프게 해서는 안 된다. 인간에게 주어진 시간의 유한함을 늘 명심해야 한다는 것이다. 시간의 유한함을 생각한다면 내가 가용할 수 있는 시간을 따져보고 이를 반드시 기회비용으로 연결하여 생각해 봐야 한다. 진정한 인연과의 소중한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스쳐가는 인연은 무심코 지나가야 된다. 그리고 평소에 이것을 구분할 수 있는 눈을 길러야 하는 것이다.
그것을 구분하지 못하고 모든 사람들과 해픈 인연을 맺어놓는다면 정작 좋은 인연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된다. 이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엄청난 기회비용을 잃는 것이다. 단지 좋은 인연을 만나지 못한 것으로 그치면 좋겠지만 그렇지가 않다. 좋지 않은 인연들로 인해 내 삶이 피해를 입게 된다. 그렇게 피해를 입은 시간과 감정은 무엇으로도 보상받지 못한다. 몇몇 진실한 인연들만 있어도 삶을 살아가는데 크게 부족함이 없다. 그러니 누가 사람을 많이 알고 지낸다고 해서 그것을 불효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우리에게 시간은 매우 한정적이다. 시간이 돈이라는 말을 허투루 생각해서는 안 된다. 시간과 돈, 능력 등 주어진 자원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인간은 다양한 기회를 모두 선택할 수가 없다. 선택할 것과 버릴 것을 신중하면서도 빠르고 과감하게 판단해야 한다. 어떤 기회의 선택은 곧 나머지 기회들에 대한 포기를 의미한다. 그 기회 중 참으로 소중한 것이 바로 인연을 맺는 기회라 할 수 있다. 나는 세상을 살아오면서 귀한 인연들을 많이 만났다. 그리고 그러한 인연들 중에 좋지 않은 인연 또한 제법 있었다. 좋지 않은 인연인 경우에는 시간이 지나 인연을 정리하며 많은 생각을 할 수 있었다. 인연이 아닌 인연들로 인해 얻은 것과 버린 것들을 생각하며 다시는 그런 실수를 하지 말아야지 생각했다. 하지만 내가 사람을 잘 몰라서 그런 것인지 상대가 작정하고 가면을 쓴 것인지 가리는 것이 마냥 쉽지만은 않다. 그렇게 나이가 들며 조금씩 사람을 가려 만나는 법을 자연스럽게 알게 된다. 이것이 연륜인가 보다. 오랜 시간을 함께하고 싶은 사람일수록 더 격식을 차려 대해주는 것이 좋다. 사람은 본디 자주 보면 귀한 줄 모르는 법이고 귀한 것도 자주 대하다 보면 예사롭게 여기기 마련이다. 우리가 먹는 음식이 그러하고 물과 공기 또한 마찬가지다. 늘 그 자리에 있는 것만 같고 늘 당연하다고만 생각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음식은 지금의 우리 육신을 만들었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난 인연은 나의 내면 형성에 큰 틀을 마련하게 된다. 이에 가까운 사람일수록 어려워하는 지혜가 필요한 것이다. 불각은 불과 원을 기억해야 한다. 서로 간의 거리가 참으로 중요하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는 늘 적당한 거리를 두어야 한다. 너무 가까이에서도 안 되고 너무 멀리에서도 안 된다. 이는 마음의 거리라는 말로 표현될 수도 있다. 마음의 거리를 두며 가깝지도 멀지도 않은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인간관계를 맺는 것이 세상을 살아가며 인간관계에 큰 지혜로 적용될 것이다. 남녀 간의 만남이 그러할 것이고 친구나 선후배와의 만남 또한 그러할 것이다. 너무 허물없이 대하면 실수를 하기 마련이다. 자칫 나의 밑바닥까지 상대에게 다 들춰질 수가 있다. 서로의 모든 것을 알아서 좋은 것도 있겠지만 상대방의 밑바닥까지 다 알게 된다면 좋지 않은 일이 더 많을 수가 있다. 모름지기 사람은 서로에 대해 조금 모르는 것이 오히려 낫다고 말한다. 이는 상대에 대한 신비감을 떠나서 조금은 어려워하고 조금은 격식을 차리는 관계 속에서 신뢰와 존중을 만들어가는 것이 좋다. 항상 상처는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닌 가까운 사람에게서 비롯되는 법이니까. 사람은 완벽하지 못해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실수를 많이 하게 된다. 사람을 만나는 것 또한 마찬가지인데 좋은 사람인지 알고 만났으나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을 것이며 스쳐가는 인연인지 알았으나 만나고 보니 평생 인연으로 남는 경우도 있다. 그러니 항상 사람을 만나 인연을 맺을 때는 신중히 생각해야 되는 반면 세상을 살아가며 만나는 모든 사람을 다 인연으로 삼으려 하지 말아야 한다. 진정한 인연과 스쳐가는 인연을 잘 구분해서 부디 좋은 인연을 내 인생의 보석으로 만들길 바란다.
내 인생에 좋은 우군을 많이 만드는 것만큼 살아가며 큰 힘이 되는 것도 없다. 스쳐가는 인연은 그냥 보내라. 살아가며 만나는 모든 사람이 다 인연은 아니다. 인맥.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인간관계를 소위 인맥이라고 한다. 어디 가서 많은 사람을 안다고 함부로 자랑하지 말아야 한다. 내가 인맥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사실은 모두 내 인맥이 아니다. 단지 얼굴만 아는 사이와 진정한 인맥은 구분되어야 한다. 언제든 부담 없이 연락할 수 있고 거짓 없는 반가운 마음으로 나를 반겨주는 것이 진정한 인맥이다. 진정한 인맥은 대부분의 사람이 망설일 만한 큰 부탁 또한 흔쾌히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다. 늘 그러하진 않겠지만 보편적으로는 그러할 것이다. 만일 사소한 부탁조차 망설여진다면 그저 얼굴만 아는 사람일 뿐이다. 인맥은 내가 그럴 만한 사람이어야 상대도 나를 그만한 사람으로 생각한다. 많은 사람을 안다고 습관처럼 자랑하는 사람은 항상 조심해야 한다. 사람은 내가 내세울 것이 없으면 주의를 팔게 되는 경향이 있다. 본인보다 주의를 내세워서 인맥을 자랑하는 법이다. 많이 친하지 않은 상대를 무척이나 친한 것처럼 자랑하지만 대부분의 상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내가 누굴 안다 자랑하기보다는 내가 먼저 자랑스러운 사람이 되는 것이 좋다. 사람은 본디 남에게 옹졸하고 본인에겐 한없이 관대한 법이다. 나 자신과 결코 타협해서는 안 된다. 인생은 유한하다. 생각보다도 무척이나 짧은 것이 우리네 인생이다. 짧은 인생, 나의 족적을 남길 수 있도록 열심히 살아야 한다. 노는 것도 열심히, 일도 열심히 해야 한다. 또한 죽을 때까지 공부를 결코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진중한 공부는 학교를 졸업하고부터 시작되는 법이다. 세상을 향한 공부와 스스로의 내면을 갈고 닦는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는다면 어느 순간부터 주위에서는 나를 자랑스럽게 생각할 것이다. 그렇게 내가 서서히 누군가의 인맥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다. 서서히 내가 중심으로 다가가는 것이다. 인맥을 자랑하지 말자. 늘 내 스스로가 주위에 좋은 인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좋다. 살아있어도 안 보이면 죽은 것과 마찬가지다. 옛사람이 이렇게 말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서 돌아와도 능히 부끄러운 마음이 없어야 한다. 내가 살아생전 다시 다산초당에 갈 수 없는 것은 또한 죽은 사람이나 매한가지다. 혹시 다시 간다고 해도 부끄러운 빛이 없어야 할 것이다. 그러니 내가 거기서 너희와 함께 공부할 때처럼 너희가 지켜주면 고맙겠구나. 내가 그곳에서 살아있을 때처럼 말이다. 다산의 편지 중. 관점을 바꾸면 그리 슬퍼할 일도 즐거울 일도 없다. 누군가 죽는다고 하여 그리 슬퍼할 일도 없을 것이고 곁에 있다고 하여 그리 즐거울 일도 없을 것이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삶과 죽음에 대한 생각을 더 자주, 더 많이 하게 된다. 그만큼 살아갈 날이 줄어드는 반면 삶을 조금씩 더 알아간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물론 주위의 죽음과도 자주 마주하게 된다. 가족과 주변인들의 죽음을 접하며 슬픔과 위로, 비통함과 허무함을 함께 나누기도 한다. 죽음은 나와 별개로 멀리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늘 우리와 함께한다. 그만큼 살아가면서 삶과 죽음에 대해 깊이 있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잘 살기 위해서 죽음을 생각하고 잘 죽기 위해서 삶을 고찰해야 할 필요가 있다. 물론 그렇다고 너무 염세적인 사고를 하며 살아갈 필요는 없다. 가족이나 주위의 죽음을 접하며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끼고 비통한 마음을 함께한다. 하지만 가만히 한번 바꿔 생각해보자. 이렇게 생각해본다면 죽음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자세가 조금은 의연해질지도 모르겠다. 이 세상에 내가 알고 지내는 사람이 많을까? 아니면 나와 인연을 맺지 않고 사는, 즉 내가 모르고 지내는 사람이 더 많을까? 당연히 내가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더 많을 것이다. 나에게는 그들의 존재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들에게도 나라는 존재는 아무것도 아닐 것이다. 아니,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아닌 세상에 존재하는지조차도 모르고 살아간다는 표현이 더 적당할 것이다. 자, 그럼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자. 내가 알고 지내는 사람들 중 평소에 연락하고 지내는 사람이 많을까? 아니면 연락을 하지 않고 지내는 사람이 더 많을까? 당연히 연락하지 않고 지내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을 것이다. 핸드폰에 저장된 번호 중 1년에 한 번도 연락하지 않고 지내는 사람이 더 많을 거라는 건 대부분의 사람이 공감하는 바일 것이다. 먼 친척보다 가까운 이웃이 낫다는 말이 있다. 평생에 한 번 소식조차 전하지 않는 먼 곳의 친척보다야 가까이 살며 수시로 얼굴을 마주치고 사소한 이야기라도 나누는 이웃을 더 가깝게 느끼는 것은 비단 나 혼자만의 생각은 아닐 것이다. 무소식이 희소식이라는 말로 스스로 위안을 하면서 서로의 안부를 묻지 않고 살아가는 인연이 참으로 많다. 이렇듯 연락을 하지 않고 지낸다면 살아있어도 죽은 것이나 다름없다. 생명이 태어나 한평생 살다가 생을 마감하는 것이 물이 흐르고 시간이 흐르는 것과 같이 자연스러운 세상의 이치이다. 그러니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알게 된 사람들과 멀어진다거나 헤어지더라도 너무 슬퍼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없다. 최소한 어디선간 살아있을 것이니 말이다. 설령 생을 마감했다고 해도 슬픈 감정을 느끼는 것은 찰나일 뿐이다. 평소 보지 않고 살았으니 그만큼 내 삶에 영향을 미치는 일 또한 적기도 했을 것이다. 그와 내 삶의 연결고리가 끊어진 시간만큼 서로가 더 먼 남남이 되어갔을 것이다. 나와 친하게 지냈던 대학 선배가 한 명 있었다. 학교를 다닐 때 1년 동안 기숙사에서 한 방을 쓰며 우정을 쌓은 마치 친형과도 같은 좋은 선배였다. 하지만 학교를 졸업하고 난 뒤에는 1, 2년에 한 번 정도 전화를 통화를 하며 안부를 물을 정도였다. 그마저도 결혼을 하고 사회생활을 시작하고 나니 더욱더 뜸해져서는 서로의 근황을 전하지도 않고 그저 그렇게 시간이 흘러갔다. 내 첫 번째 책이 나오고 안부 문자를 보냈는데 답이 없었다. 그리고 이틀쯤이 지나니 그 선배의 전화번호로 그의 아들에게 문자가 왔다. 부고. 갑작스러운 부고에 당황하시겠지만 아버지께서 병원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전화번호부에 있는 단체 문자로 보내니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아들 이땡땡 배상. 그가 세상의 빛을 본 지 49년 만의 일이었다. 삶이 헛되고 또 헛되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의 생사도 확인하지 않고 살아갔던 지난 세월과 과연 무엇이 달라진 건지 생각해보지 않을 수가 없었다. 살아있어도 보지 않으면 죽은 것과 마찬가지라는 말이 비로소 실감이 된 것이다. 그가 어딘가에 살아있을 때와 그가 세상을 떠난 후에 내 삶이 전혀 달라진 게 없다는 생각이 들 때 마음의 거리와 물리적 거리에 대해 생각해보게 되었다. 그러니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을 너무 미워할 필요가 없다. 그저 지금 내 눈에 안 보이고 가뭄에 콩나듯 본다면 살아있어도 죽은 것과 다를 바가 없다. 상대의 육신이 죽고 사는 것과는 상관없이 그저 내 눈에 멀어져 보이지 않거나
내 마음속에서 죽은 사람이면 죽은 것이 된다. 이와 반대로 육신이 죽었다고 해도 내 마음속에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영원히 나와 함께 살아있는 것이다. 그저 죽지 않고 멀리 있다고 생각하면 될 테니 말이다. 이렇게 관점을 바꾸면 세상을 살아가며 그리 슬퍼할 일도 즐거울 일도 없을 것이다. 그러니 부디 지금부터라도 가까이 두기 힘든 버거운 인연이라면 멀리 두어 내 삶의 기회비용을 잘 활용하며 좋은 인연과 살아가길 바란다. 살아있어도 안 보이면 죽은 것과 마찬가지다. 나는 과연 누구의 기억 속에서 죽은 것과 마찬가지일까?